리오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화려한 비단 장막이 드리워진 연회장. 촛불이 은은하게 타오르는 가운데 남원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기생. 설화가 박현감 앞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하얀 목선이 드러난 저고리, 붉은 치마가 물결치듯 펼쳐질 때마다 박현감의 눈빛은 더욱 탐욕스러워졌습니다. 과연 남원 제1의 미인이로구나. 박현감이 침을 삼키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설화의 눈빛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춤사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가운 무언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바로 복수심이었습니다. 설화의 입가엔 미소가 번졌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감정은 오직 증오뿐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원래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 영조연간 전라도 남원.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어느 날 이 판서의 저택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아버님, 이 매화는 제가 직접 그렸습니다. 18살 설화가 수줍게 그림을 내밀었습니다. 이 판서는 딸의 그림을 받아들고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재주가 있을 줄이야. 참으로 기특하구나. 설화는 양반가의 외동딸로 태어나 부족함 없는 사랑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 이 판서는 청렴 결백하기로 소문난 관리였고 어머니는 자애로운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해 봄 남원에 새로운 현감이 부임했습니다. 박현감. 그는 부임하자마자 관아의 모든 관리들에게 뇌물을 요구했습니다. 이 판서어른 어르신도 알지 않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박현감이 은근히 손을 내밀었지만 이 판서는 단호했습니다. 박현감, 나는 나라님께 받은 녹봉으로 충분하오. 부정한 돈은 받을 수 없소. 그 순간 박현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지요. 그로부터 한 달 뒤, 한밤중에 관군들이 이 판서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 판서, 영모를 꾀한 죄로 체포한다. 무슨 말씀이시오? 나는 영모 같은 것을 꾀한 적이 없소. 이 판서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박현감이 꾸며낸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위조된 문서, 거짓 증인들. 결국 이 판서는 참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장으로 끌려가는 아버지를 보며 설화는 오열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설화야. 원망하지 마라. 하늘은 알고 계실 것이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 판서가 처형당한 후 설화와 어머니는 역적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노비로 전락했습니다.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고 그 재산의 대부분은 박현감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설화의 어머니는 충격과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석 달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설화는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설화.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복수심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후 설화는 무덤 앞에 엎드려 맹세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반드시 원수를 갚겠습니다. 반드시 박현감을 무너뜨리겠습니다. 하지만 설화는 이미 노비 신분. 권력도 돈도 연줄도 없는 그녀가 박현감에게 복수할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기생이 되어 그의 곁으로 파고드는 것. 설화는 남원 최고의 기방을 찾아갔습니다. 저를 기생으로 받아주십시오. 포주는 설화의 미모를 보고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얼굴은 참 곱구나. 하지만 기생이 되려면 온갖 치욕을 견뎌야 하는데 내가 견딜 수 있겠느냐? 견디겠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설화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양반가의 규수였던 설화는 기생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오직 한 가지 목표만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복수.
기방에 들어온 첫날부터 설화는 지옥을 맛보았습니다. 이것들아, 똑바로 춤춰. 양반 나리들 앞에서 이렇게 춤추면 매 맞는다. 포주의 회초리가 설화의 종아리를 후려쳤습니다. 따끔한 통증에 설화는 이를 악물었지만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너 양반과 딸이었다며? 그래서 뭐가 달라? 지금은 천한 기생이야. 다른 기생들도 설화를 무시하고 괴롭혔습니다. 밤에는 좁은 방에서 다른 기생들과 함께 자야 했고, 낮에는 끝없는 춤과 노래 연습이 이어졌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나도록 가야금을 뜯어야 했고, 발이 부르트도록 춤을 춰야 했습니다. 아버님, 이 모든 고통을 견디겠습니다. 반드시 원수를 갚기 위해서라면. 설화는 밤마다 이를 악물며 다짐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설화는 기방에서 가장 뛰어난 기생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춤사위는 우아했고 노랫소리는 애절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미모는 남원 전체를 뒤흔들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밤 박현감 어른께서 연회를 여신다. 설화, 내가 가거라. 포주의 말에 설화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 악인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회장에 도착한 설화는 박현감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 저 사람이 바로 아버지를 역모로 몰아 죽인 악인이었습니다. 박현감은 호화로운 옷을 입고 기생들을 옆에 끼고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하하, 이 술이 얼마나 귀한 술인지 아는가? 이것은 한양에서 온 것이라네. 박현감은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설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술값도 그 옷값도 모두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돈이라는 것을. 연회가 끝난 후 설화는 기방으로 돌아와 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악인, 저렇게 호의호식하고 있다니.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포주가 설화를 불렀습니다. 설화, 어젯밤 박현감 어른께서 내 춤이 마음에 드셨다고 하시더구나. 앞으로 자주 불러주실 것 같다. 설화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좋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제 목표니까요. 그로부터 보름 후 설화는 다시 박현감의 연회에 불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박현감이 설화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혔습니다. 설화라 했지? 참으로 아름답구나. 내 춤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네. 박현감이 설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설화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어른. 박현감은 설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허나,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인데. 착각인가? 설화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저를 알아본 것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박현감은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착각이겠지. 기생 주제에 어디 양반가 규수와 닮았을 리가 있겠는가. 그 말에 설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박현감은 3년 전에 그 어린 설화를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연회가 무르익을 무렵 한 상인이 박현감에게 다가왔습니다. 현감 어른, 이번에 면포 거래 건으로 허락을 받고자 하옵니다. 이것은 작은 성의입니다. 상인이 은자 주머니를 슬쩍 건넸습니다. 박현감은 능숙하게 주머니를 품 안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허, 그대의 정성을 알겠네. 염려 말게. 면포 거래는 내가 알아서 해주지. 설화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렇게 뇌물을 받아먹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을 하다니. 아버지는 뇌물을 거부했다가 역모로 몰려 죽었는데 저 아기는 뇌물을 받으며 호의호식하고 있었습니다. 연회가 끝날 무렵 박현감이 취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3년 전에 이 판서라는 자가 있었지. 고지식한 놈이 뇌물을 거부하더군. 그래서 역모로 몰아 죽여버렸지. 하하. 설화는 손톱이 파고들도록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반드시 원수를 갚겠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나자 박현감은 설화를 자신의 개인 기생처럼 대했습니다. 어느 날 밤 박현감은 설화를 자신의 별채로 불렀습니다. 촛불만 켜진 방 안. 박현감은 술에 취한 채 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설화, 내가 이 현감의 마음을 사로잡았구나. 설화는 천천히 박현감에게 다가가며 속삭였습니다. 어른께서 소녀를 불러주시니 영광이옵니다. 설화의 손가락이 박현감의 어깨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박현감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허허, 참으로 요물 같은 계집이로구나. 박현감의 손이 설화에 가는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설화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복수를 위해서입니다. 참아야 합니다. 박현감의 거친 손이 설화의 목선을 따라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설화의 저고리 고름이 느슨하게 풀렸고 박현감의 눈빛은 점점 더 탐욕스러워졌습니다. 설화, 오늘 밤은 내가 나를 즐겁게 해주거라. 박현감이 설화를 끌어당겼고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설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 모든 치욕을 견뎌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고통을 견디겠습니다. 저 악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면. 박현감의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날 밤 설화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 복수심만큼은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로부터 보름 후 남원의 한 젊은 선비가 도착했습니다. 김어사. 그는 겉으로는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선비였지만 사실 암행어사였습니다. 조정에서는 박현감의 비리에 대한 소문을 듣고 김어사를 남원으로 파견한 것이었습니다. 김어사는 주막에 여장을 풀고 남원의 정황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어사는 장터를 거닐다가 우연히 설화를 마주쳤습니다. 설화는 기방의 심부름으로 시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김어사가 길을 비켜주며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설화는 고개를 숙인 채 지나쳤지만 김어사는 그녀의 눈빛을 보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저 여인의 눈빛. 보통 기생과는 다르구나. 설화의 눈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무언가 깊은 사연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어사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저 여인에게는 범상치 않은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며칠 후 김어사는 일부러 박현감의 연회에 참석했습니다. 선비라는 신분으로 박현감에게 인사를 드리고 연회장에 들어선 김어사는 다시 설화를 보았습니다. 설화는 박현감 곁에서 술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어사는 알아챘습니다. 설화가 박현감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사랑이 아닌 증오가 담겨 있다는 것을. 연회가 끝난 후 김어사는 우연을 가장하여 설화를 마주쳤습니다. 저번에 장터에서 뵌 분이시군요. 설화는 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비님, 소녀는 천한 기생일 뿐입니다. 말을 거시면 안 됩니다. 기생이라 해도 사람인데 말을 나누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김어사의 따뜻한 말에 설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어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어사는 설화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원래 기생이 아니셨던 것은 아닙니까? 설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찌 그런 말씀을. 당신의 말투와 몸가짐을 보니 양반과 규수의 교양이 느껴집니다. 설화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참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비님께서 착각하신 것입니다. 소녀는 그저 천한 기생일 뿐이옵니다. 하지만 김어사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분명 깊은 사연이 있다고. 그날 이후로 김어사는 자주 설화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설화였지만 김어사의 진심 어린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달밤 두 사람은 기방 뒤편 정자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설화 낭자, 당신은 무언가 큰 짐을 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어사의 말에 설화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선비님께서는 왜 소녀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당신의 눈빛이 너무나 슬퍼 보였기 때문입니다. 설화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선비님, 만약 소녀가 복수를 꿈꾸는 여인이라면 그래도 이렇게 대해 주시겠습니까? 김어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복수라. 그 복수가 정당한 것이라면 나는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설화는 김어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저 선비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설화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원래 이 판서의 딸이었습니다. 김어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판서라면 3년 전 영모로 처형당한 네, 그분이 소녀의 아버님이십니다. 설화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박현감이 뇌물을 거부한 아버지를 영모로 몰아 죽인 일,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난 일, 그리고 복수를 위해 기생이 된 일까지. 김어사는 설화의 이야기를 들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런 일이 그렇다면 박현감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소녀는 아무 힘도 없는 기생일 뿐입니다. 김어사는 설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낭자, 나를 믿어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설화는 김어사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그날 밤 이후 설화는 김어사에게 박현감의 비리에 대해 조금씩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박현감은 뇌물을 받고 상인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백성들의 세금을 착복하고 있지요. 김어사는 설화의 말을 들으며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정보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라면 박현감의 집에 비밀 장부가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비리가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김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장부를 손에 넣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험할 것입니다. 소녀는 이미 각오했습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김어사는 설화의 결연한 눈빛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낭자,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설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소녀는 그저 아버지의 딸일 뿐입니다. 김어사는 설화를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동정심이었지만 이제는 그 이상의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존경, 그리고 사랑. 낭자, 함께 해냅시다. 반드시 박현감을 무너뜨리고 당신의 아버지 누명을 벗기겠습니다. 설화는 김어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비님. 두 사람은 달빛 아래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설화의 마음속에는 복수심과 함께 처음으로 다른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설화는 그 감정을 애써 억눌렀습니다. 아니야. 지금은 복수가 먼저야. 사랑 같은 건 나중 일이야. 설화와 김어사는 본격적으로 박현감의 비리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설화는 박현감의 총애를 받는 기생으로서 그의 집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현감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설화는 조용히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촛불을 켜고 주위를 살피던 설화는 책장 뒤편에 숨겨진 작은 문을 발견했습니다. 여기가 비밀 장부가 있는 곳인가? 하지만 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설화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일단 이 위치를 기억해 두어야겠어.
설화는 서재를 나와 김어사를 만났습니다. 선비님, 서재 책장 뒤편에 비밀문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안에 장부가 있을 것입니다. 김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습니다. 하지만 자물쇠를 어떻게 열 것인지가 문제로군요. 며칠 후 김어사는 박현감의 측근인 이방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막에서 술을 마시던 이방에게 슬쩍 다가간 김어사는 말을 붙였습니다. 이방 어른 한 잔 사겠습니다. 오, 선비 양반이 웬일이시오? 술이 몇 순배 돌자 이방의 입이 가벼워졌습니다. 허허, 박현감 어른은 참으로 영민하신 분이시지. 뇌물을 받아도 절대 증거를 남기지 않으시거든. 그럼 장부 같은 것은 없단 말씀이십니까? 아, 장부야 있지. 하지만 그건 현감 어른만 아시는 곳에 숨겨져 있어. 열쇠도 현감 어른이 항상 몸에 지니고 계시고, 김어사는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열쇠는 박현감이 항상 몸에 지니고 있다는 것. 그날 밤 김어사는 설화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낭자 박현감이 열쇠를 몸에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훔쳐야 합니다. 설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설화는 박현감이 잠든 틈을 노려 열쇠를 훔치려 했습니다. 한밤중 박현감의 별채. 박현감은 술에 취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조심스럽게 박현감의 옷을 뒤적였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작은 열쇠를 만진 바로 그 순간. 무엇을 하는 것이냐? 박현감이 눈을 번쩍 떴습니다. 설화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른. 그저 어른께서 불편하실까봐 옷을 정리하려고. 박현감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가? 설화는 재빨리 미소를 지으며 박현감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른, 아직 잠들기 아까운 밤입니다. 소녀가 어른을 즐겁게 해드릴까요? 설화의 손가락이 박현감의 가슴을 어루만졌습니다. 박현감의 의심은 금세 사라지고 다시 욕망이 타올랐습니다. 허허. 그래, 좋지. 설화는 박현감을 달래며 위기를 모면했지만 온몸이 떨렸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야 해. 다음 날 설화는 김어사를 만나 어젯밤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거의 들킬 뻔했습니다. 열쇠를 훔치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김어사는 설화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낭자, 무리하지 마십시오. 다른 방법을 찾아봅시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낭자, 열쇠를 훔치는 대신 박현감이 스스로 비밀을 털어놓게 만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스스로 털어놓게요? 예, 박현감을 술에 취하게 만들어 자백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숨어서 모든 것을 기록하겠습니다. 설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박현감이 쉽게 자백할까요? 그것은 낭자의 재주에 달려 있습니다. 낭자라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어사는 설화를 믿음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설화는 김어사의 그런 시선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보름 후 설화는 박현감을 위한 특별한 연회를 준비했습니다. 어른, 오늘은 소녀가 특별히 준비한 술과 음식을 드시며 편히 쉬십시오. 박현감은 기뻐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설화는 박현감에게 계속 술을 권했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박현감의 얼굴이 붉어지고 혀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김어사는 방 밖에 숨어서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교묘하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어른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부유하게 사시는지 궁금하옵니다. 박현감은 술에 취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허허, 그야.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아는 덕분이지. 뇌물을 받고 상인들에게 특혜를 주고
세금을 조금씩 빼돌리면 돈은 저절로 굴러들어오는 법이야. 설화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럼 3년 전 이 판서라는 분도 어른께서 처리하신 것입니까? 박현감은 크게 웃었습니다. 하하, 그 고지식한 놈, 뇌물을 거부하길래 영모로 몰아서 죽여버렸지. 그 덕에 그놈의 재산도 모두 내 것이 되었고. 하하. 설화는 온몸이 부르르 떨렸지만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방 밖에 김어사는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이것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입니다. 연회가 끝나고 설화는 기방으로 돌아와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현감의 더러운 손길, 역겨운 숨결 모든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낭자 접니다. 김어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설화는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습니다. 김어사는 설화의 눈가에 남은 눈물 자국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낭자, 오늘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이 정도는. 설화가 말을 잇지 못하자 김어사는 조용히 설화를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품. 박현감의 차갑고 거친 손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설화는 김어사의 품에 안긴 채 그만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선비님, 소녀는 이제 너무 더럽습니다. 저 악인의 손길을 매번 견뎌야 하는 것이. 김어사는 설화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낭자, 당신은 더럽지 않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분입니다. 김어사는 설화의 얼굴을 들어올려 눈을 마주쳤습니다. 설화 낭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설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선비님, 하지만 소녀는 기생이고 기생이든 양반과 딸이든 나에게 당신은 그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김어사의 손이 설화의 뺨을 감싸 안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 박현감의 탐욕스러운 손길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김어사는 천천히 설화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설화는 처음에 놀라 몸을 떨었지만 곧 김어사의 품에 몸을 맡겼습니다. 김어사의 입술은 부드러웠고 그의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설화의 저고리 고름이 천천히 풀렸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김어사는 설화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고 둘은 촛불이 타오르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낭자, 괜찮으시겠습니까? 김어사의 다정한 물음에 설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비님, 소녀도 선비님을 사랑합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밤은 박현감과 함께한 그 역겨운 밤들과는 달랐습니다. 김어사의 손길은 사랑으로 가득했고 설화는 처음으로 진정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따뜻해지고 두 사람의 숨결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촛불이 천천히 흔들리다 이내 작아졌습니다. 설화는 김어사의 품에 안긴 채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구나. 다음 날 아침 설화는 김어사의 품에서 눈을 떴습니다. 김어사는 설화를 따뜻하게 안고 있었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낭자? 설화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비님, 어젯밤은 꿈만 같았습니다. 김어사는 설화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낭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설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김어사는 설화에게 최후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대규모 연회를 열어 박현감과 그의 부하들을 한자리에 모으십시오. 그때 내가 암행어사 출두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녀가 박현감을 유인하겠습니다. 설화는 박현감에게 찾아가 제안했습니다. 어른, 소녀가 특별한 연회를 준비하겠습니다. 어른께서 평소 아끼시는 분들을 모두 초대하시지요.
박현감은 기뻐하며 승낙했습니다. 좋지. 성대하게 열어보자. 연회 전날 밤. 설화는 김어사와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선비님,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지요? 김어사는 설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이면 박현감은 처벌받고 당신의 아버지 누명도 벗겨질 것입니다. 설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그 후에는 선비님과 소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김어사는 설화를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낭자, 나는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끝나면 당신에게 정식으로 청혼하겠습니다. 설화는 김어사의 품에 안긴 채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비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내일의 결전을 앞두고 둘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설화는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내일이면 당신의 원수를 갚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드디어 연회의 날이 밝았습니다. 화려하게 꾸며진 연회장에는 박현감과 그의 측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방 상인들 그리고 박현감에게 뇌물을 바친 관리들까지. 박현감은 상석에 앉아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모두 마음껏 즐기도록. 설화는 박현감 옆에 앉아 술을 따르며 은밀히 주위를 살폈습니다. 김어사는 변장한 채 연회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연회가 무르익을 무렵 설화는 박현감에게 속삭였습니다. 어른, 오늘 밤을 위해 특별한 술을 준비했습니다. 설화는 품속에서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독이 아닌 강한 수면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설화는 박현감의 잔에 술을 따르며 은밀히 약을 탔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겠습니다. 설화가 잔을 박현감에게 건네려는 바로 그 순간, 쾅! 연회장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김어사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며 외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연회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고 박현감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암행어사? 김어사는 품에서 마패를 꺼내 들어 보였습니다. 금빛으로 빛나는 마패. 그것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암행어사의 증표였습니다. 나는 조정에서 파견된 암행어사 김모여. 박현감, 그대의 죄를 낱낱이 밝히러 왔소. 박현감은 당황하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암행어사 나리.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소인은 청렴 결백하게. 입 닫히시오. 김어사가 차갑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설화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여인을 보시오. 이 여인은 기생이 아니오. 바로 3년 전 그대가 영모로 몰아 죽인 이 판서의 외동딸이오.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 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박현감은 설화를 보며 경악했습니다. 뭐라고? 이 판서의 딸이라고. 설화는 천천히 일어서서 박현감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현감. 소녀는 이 판서의 딸 설화입니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갚기 위해 3년간 기생으로 살아왔습니다. 설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박현감은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내가 감히. 박현감은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암행어사 나리, 저 계집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저것은 천한 기생년입니다. 기생의 말이 무슨 증거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김어사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증거라. 그대가 원한다면 보여주지. 김어사는 품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그대가 지난 3년간 받은 뇌물 목록이요. 상인들에게서 받은 은자, 토지, 비단. 그것은 거짓입니다. 거짓이라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소?
김어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보름 전 그대가 술에 취해 실토한 내용이요. 이 판서를 영모로 몰아 죽여버렸다고 직접 말했지 않았소? 박현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그것은 설화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현감, 당신은 술에 취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뇌물을 받은 것도 아버지를 영모로 몰아 죽인 것도 모두 당신 입으로 말했습니다. 박현감은 설화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천한 년이 감히 나를 유혹해서 말을 빼낸 것이냐? 맞습니다. 소녀는 당신을 유혹했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요. 김어사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그대의 측근 이방에게서 받은 증언이요. 이방, 나와서 말해보시오. 이방은 떨리는 목소리로 나섰습니다. 죄송합니다, 현감 어른.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현감 어른께서는 지난 3년간 수십 명의 상인들에게서 뇌물을 받으셨습니다. 이 배신자놈. 박현감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어사는 계속해서 증인들을 불러냈습니다. 뇌물을 강요당한 상인들, 세금을 착취당한 백성들 모두가 나와서 박현감의 죄를 증언했습니다. 박현감은 저희에게 뇌물을 요구했습니다. 세금을 더 걷어가면서 자기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증언이 이어질수록 박현감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어사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대의 집 서재에서 찾아낸 비밀 장부요. 박현감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설화 낭자가 목숨을 걸고 훔쳐낸 것이요. 이 장부에는 그대의 모든 비리가 기록되어 있어. 김어사가 장부를 펼쳐 보이자 거기에는 박현감의 모든 악행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제시되자 박현감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암행어 사나리.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설화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현감,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빌었을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영모를 꾸민 적이 없다고. 하지만 당신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요. 박현감은 설화를 향해 애원했습니다. 설화. 아니, 설화 낭자. 제발 용서해 주시오. 내가 잘못했소. 용서라고. 설화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를 죽였고 어머니마저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소녀의 3년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십니까? 김어사가 엄숙하게 선고했습니다. 박현감, 그대는 뇌물수수, 세금 착복, 무고한 사람을 영모로 몰아 죽인 죄, 그 외 수십 가지 죄목으로 파직되고 전 재산을 몰수당하며 먼 섬으로 유배형을 선고한다. 관군들이 들어와 박현감을 끌어갔습니다. 안 돼! 안 돼! 살려주시오. 박현감의 비참한 외침이 연회장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박현감이 끌려간 후 김어사는 설화에게 다가갔습니다. 낭자,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설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3년간 참아왔던 모든 고통, 치욕, 분노가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제 원수를 갚았습니다. 원수를 갚았습니다. 김어사는 설화를 부축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낭자, 이제 곧 조정에서 이 판서의 누명을 벗기는 공문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대의 아버지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청렴결백한 관리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설화는 김어사를 올려다보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비님, 아니 김어사 나리, 정말 고맙습니다. 김어사는 설화의 눈물을 닦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낭자,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더 이상 기생이 아니라 이 판서의 딸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설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한 달 후 조정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 판서는 영모를 꾸민 적이 없으며 박현감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죽은 것이 공식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판서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몰수되었던 재산도 설화에게 돌려주어졌습니다. 또한 설화는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 다시 양반가의 딸로 인정받았습니다. 설화는 아버지의 무덤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누명을 벗으셨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무덤 앞에는 새로운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청렴 결백한 관리, 이 판서의 묘. 설화는 어머니의 무덤에도 찾아가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소녀는 더 이상 기생이 아닙니다. 다시 아버지와 어머니의 딸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어사는 설화를 찾아왔습니다. 낭자 아니, 이제는 설화 아가씨라고 불러야겠군요. 설화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여전히 낭자라고 불러주셔도 괜찮습니다. 김어사는 설화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설화 낭자, 저는 낭자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낭자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제 아내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설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김어사 나리, 소녀도 나리를 사랑합니다. 기꺼이 나리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김어사는 설화를 일으켜 세우고 꼭 껴안았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설화와 김어사는 성대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한양에서 온 하객들, 남원의 백성들 모두가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했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하시오. 설화는 빨간 혼례복을 입고 김어사와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3년 전만 해도 노비로 전락했던 그녀가 이제는 암행어사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혼례가 끝난 후 설화는 신방에서 김어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나리, 아니 서방님, 꿈만 같습니다. 소녀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것인지. 김어사는 설화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3년간의 고통을 견뎌내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으니까요. 설화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방님 덕분입니다. 서방님이 아니었다면 소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입맞춤을 나눴습니다. 이제 설화는 더 이상 복수를 위해 살아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설화와 김어사는 두 아들과 한 딸을 낳고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설화는 자식들에게 항상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항상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 악한 일을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고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어머니는 3년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너희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다. 그러니 너희들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말고 정의를 위해 싸워라. 설화의 이야기는 남원을 넘어온 나라에 퍼져나갔습니다. 복수를 위해 기생이 된 처녀의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정의를 실현하고 행복을 찾은 이야기.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악은 반드시 벌을 받고 선은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신분을 초월한다는 것을.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설화처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고 선한 사람은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